자, 교재는 211페이지 주거침입지입니다. 자, 서론 보죠. 자, 보보익 나와 있죠. 보보익은 그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두의 사실상의 평온이다. 이것을 봐두세요. 자, 이것을 사실상의 평온설이라고 합니다. 자, CF 하시고. 자, 이런 견해도 있어요. 주거권설이다. 주거권설이라는 견해도 있는데, 이거는 소수 견해입니다. X. 우리 다수설과 판례는 뭐다? 사실상의 평온설이다. 는 것을 봐두시면 돼요. 자, 밑에 판례도 나와 있죠. 판례도 보시면 빨간 펜으로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다. 평온 동그라미. 됐죠? 그래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건전물 등에 거주하거나 관리할 권한을 갖고 있는가는 범죄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권한설입니다. 주거권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권한 X. 권한이 아니다. 그쵸? 자, 올라가서 보시면 보호 정도는 침해 범위고 그리고 미수처벌 조항이 있다는 것도 봐두시면 돼요. 자, 이게 사실상 평온설 관련해서 쭉 내려오시면 볼게요. 자, 판례 1번 볼게요. 자, 피고인 소유의 집을 동거 중인 자가 공소외인에게 멋대로 매각했습니다. 자기 먼저 팔아먹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이 점유하고 있는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즉, 이 사람이 원래는 뭐죠? 원래는 이 사람이 건물 소유권자입니다. 그렇지만 매각했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이 소유권이든 점유권이든 이 사람이 가 있는 거예요. 공소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이 점유권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아무리 자기가 권리란이 있고 없건 그 여부를 떠나서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무단에 들어가게 되면 이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주거 침입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죠. 소유권이 피고인이 있다 손치더라도 피해자가 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점유권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함부로 문 열고 들어갔다고 한다면 주거 침입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밑에도 보시게 되면 경락 허가 결정이 당연 무효라 할지라도 이 점유권이 이 경락인에게 이전되었다면 이 경락인이 점유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 경락인의 점유권을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가 문 따고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가 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판례는 전부 다 뭐다? 사실상의 평온설을 근거로 해서 나온 판례들이죠. 이것도 좀 봐두시고요. 자, 올라가서 보시면 일단은 여기 세 번째 줄까지가 일단 한 문제짜리입니다. 자, 또 볼게요. 평서 건전물의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주정적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반해서 들어갔을 때는 본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여기까지 일단 끊고요.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닐 때에는 그 자체로서 뭐다?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닐 때는 어떨 때 담을 뛰어넘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유리창을 뛰어넘거나 그렇게 해서 들어갔을 때는 그 자체로서 주거 침입죄가 된다. 이 뜻입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주거 침입죄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319조입니다. 일단 조문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조문을 별표로 한번 쳐봅니다. 아주 중요한 조문이에요. 일단 조문부터 볼까요? 자, 조문을 보시게 되면 이거 외우셔야 돼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했을 때 주거 침입죄가 되는 겁니다. 외우세요.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이에요. 자, 간수하는 저택이 없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있었는데 90몇 년도인가 95년도인가 형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거의 뭐 전면 개정됐다시피 했죠. 그때 이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됐죠? 일단 간수하는 저택 자동차가 빠진다.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거 있죠? 퇴거불응죄, 그 다음에 특수강도죄, 는 옛날과 똑같아요. 똑같은데 지금 뭐가 바뀌었는가 하면 요게 바뀌었어요. 야간주거 침입절도죄하고 특수절도죄인데요. 요게 요번에 개정됐어요. 개정이 돼가지고 요게 지금 네 가지죠. 요 네 가지가 똑같아졌어요. 전부 다 똑같아졌다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거 색깔 칠할게요. 자, 퇴거불응죄, 그 다음에 특수강도죄는 뭐 옛날이나 지금 똑같지만 이게 야간주거 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하나, 둘, 셋, 네 가지죠. 이게 똑같아졌다는 거야. 그래서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야주절, 특수절도, 특수강도 똑같아졌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아주 중요한 조문이에요. 요번에 형법 개정이 됐는데 개정된 조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 중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좀 받으시고요.
방화제는 아니에요. 방화제는 옛날에 지금이랑 똑같이 방화제는 뭐 다르고요. 일단 요 앞에 네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똑같아졌다는 것을 꼭 좀 숙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별표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객체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사람의 주거를 볼게요. 사람의 주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와 침식에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고 보고 있는데 한자를 읽을 줄 아시나요? 한자? 일어날 기자입니다. 일어날 긴다, 일어난다, 눕는다, 누울 와자죠? 이건 뭐죠? 잠자는 공간, 침식, 잠자는 공간이고 먹을 식자죠? 일어나고 자고 먹고, 일어나고 눕고 먹고 자는 공간이 여러분 집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으로 되는 것들이 모두 다 주거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고시원방에서도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설비 구조는 묻지 않는다. 토굴, 천막집, 부동산, 동산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레저용 공간 있죠? 주거용 차량도 객체될 수 있는 것이고 별장이든 뭐든 다 될 수 있습니다. 자, 2번이 중요합니다. 2번 체크하세요. 자, 소유 관계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가 있죠. 차가 뭐지?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그래서 임차인이 거주하는 공간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옛날 분들이 있죠. 옛날 분들. 그 옛날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은 옛날 분들이라서 이거 개념이 좀 덜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덜 돼 있는 분들이 있어서 함부로 세를 놓은 공간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세를 놓으면 그 세 기간 동안은 임차인 것인데 자기가 막 문 따고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큰일 나요. 그러면요. 적법이든 부적법이든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무허가 주거,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 그 임차인 공간이 있죠. 이거 잘 받으셔야 돼요. 종료 후에 임차인 공간도 건물주가 문 따고 들어가는 순간 이게 주거 침해가 되어버립니다. 자, 됐죠? 판례 나와 있을 겁니다. 조금 이따 볼 것이고요. 2번을 잘 받으셔야 해요. 자, 범위를 볼게요. 자, 주거라고 하는 공간은 건조물 그 자체가 당연히 맞는 말이고 부속물도 되고요. 자, 위요지까지 포함됩니다. 위요지. 이 위요지라고 하는 것이 여기 한자가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꺽쇠 1번 있죠? 꺽쇠 1번 체크해 보세요. 자, 세 번째 줄 보시게 되면 가옥 자체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위요지도 포함된다. 위요지 동그라미. 본체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마당, 뜰, 정원, 베란다, 그쵸?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요 밑에 여기 좁은 통로가 바로 그 예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읽어보세요. 사실관계는요. 자, 그 다음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가볼게요. 주거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주거를 말합니다. 따라서 가족일지라 할지라도 공용생활에서 이탈을 해버렸잖아요. 이탈을 해버리게 되면 이것도 타인 주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주거 침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거 중인 남편이 있죠. 그렇죠? 아파트에 함부로 가면 안 돼요. 또 가출한 자식이 절도 범죄 목적으로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 이것도 주거 침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세요. 자, 됐죠?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사드 팔레죠. 사드 팔레. 최신 팔레인데요. 뭐 꺽쇠 1번은 본 것이고요. 꺽쇠 1번 한번 볼까? 위오지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자, 꺽쇠 2번 가볼게요. 자, 꺽쇠 2번 세 번째 줄 가보시면 사드 기지 내부 1km 지점까지 진입하였다고 했을 때 내부 동그라미. 요 내부 되는 공간이 바로 뭡니까? 요 내부가 위오지가 됩니다. 위오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를 인정했던 판례가 됩니다. 자, 꺽쇠 3번이 중요하죠. 꺽쇠 여기 중요하죠. 여기 별표입니다. 아주 많이 나오는 판례가 돼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다가구형 단독주택 쭉 읽어보시고요. 공동주택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동그라미 치시고 공용계단과 복도 동그라미 이게 다 뭐가 됩니까? 위요지입니다. 위요지. 그래서 이 위요지를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게 됐을 때는 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꺽쇠 2번을 가보면 여기 엘리베이터 나와 있죠? 여기 계단 나와 있죠? 이것이 다 위요지입니다. 위요지라서 강간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강간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주거침입죄까지 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여기 쭉 사실관계 읽어보세요. 사실관계 보시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그래서 계단으로 끌고 가서 강간해버렸다고 했을 때 강간뿐만 아니라 뭐가까지 된다? 주거침입죄까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폭력 처벌법에 가보면요. 주거침입을 해서 강간했을 때 강간상해죄 일죄가 됩니다. 그건 죄가 중요한 게 이 성폭력 처벌법이 된다는 것은 뭐 실무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들은 별도로 주거침입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그러니까 형법상의 경합범위 되는 게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의 강간상해죄가 되려면 주거침입이 구성요건 요소가 돼요. 주거침입 플러스 강간상해죄. 그것이 형법상으로는 경합범위 되는데 경합범위로 처벌하게 되면 형이 좀 낮아요. 그래서
특별법으로 강간상해죄 그 단순 3조 1항인가 몇 조가 있어요. 5조가 몇 조가 있어요. 그 조로 처벌하면 됩니다. 어쨌든 주거침입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을 별도로 인정한다. 그렇죠? 인정해서 강간상해죄 처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됐죠? 요거를 인정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판례도 가보시면 똑같죠? 이것도 공인계단이니까 유효지가 되죠? 자, 됐고. 자,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자, 두 번째 보시면 관리하는 건점을 선박 항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유효지가 먼저 나와 있죠. 유효지가 되려면 담 등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담 동그라미, 담 등을 설치하면 충분히 유효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유효지가 되려면 그 토지가 건점을 이용해 제공되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을 때, 그게 바로 뭡니까? 마당뜰 말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치죠? 울타리를 튀고 나무를 심고 담장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지만 밑에 아무리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에 인접해서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죠? 이런 뭐 담장, 뜰, 나무를 심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랬을 때는 객체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뭡니까? 대표적인 것이 공터예요. 공터. 공터는 그러한 구조물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여길 들어갔다 하더라도 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됐죠? 그게 다음 페이지 나와 있어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꺽쇠 동그라미 3번에서 구획 내지 통제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쉽사리 넘어올 수 있는 공간. 또 밑에도 보시면 인적 물적 선비가 없죠? 그게 뭐라고요? 공터라고요. 공터.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 들어갔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올라가 봅니다. 자, 건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영구적일 필요가 없어요. 영구적이어야 한다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 점포도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털면요, 이 담보 점포를 털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절도죄뿐만 아니라 뭐까지 포함됩니까? 주거침입죄가 포함됩니다. 경합범이 되어버려요. 그때는요. 자, 골리앗 동그라미. 골리앗은 주거로 봐요. 자, 그런데 이 골리앗과 비교할 것이 하나가 있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공부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생소한 판례이죠. 전부 다. 어쨌든 골리앗은 되지만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여기 꺽쇠 동그라미 1번 체크하시고요. 타워크레인은 안 돼요. 타워크레인은 뭐죠? 아파트 짓는 곳에 가면 많이 있어요. 타워크레인. 자, 그 다음에 3번 가보시면 소독시설. 여기도 객체될 수 있다. 화단을 설치했죠? 나무를 심어요. 전부 다 유효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물탱크는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객체되지 않는 것이고요. 다 배웠죠? 그 다음 점유하는 방실입니다. 방실은 뭐 점포 사무실 당연한 거고요. 요거 알아두세요. 공중화장실 용병칸 요 판례 있습니다. 용병칸도 함부로 범죄 목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주거침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밑에 판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행위는 침입이죠. 침입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에 반해서 들어갔을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침입은 밑에 신체적 침입 2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신체적 침입이어야 된다. 외부로부터 침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돌을 던진다, 전화를 건다, 이건 주거침입 아닙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있었잖아요. 탄핵되고 이제 그 삼성동인가 자택에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그 어떤 시민이 와가지고, 그쵸? 시민이 와서 계란을 몇 개를 던졌어요. 계란을 몇 개를 던져가지고 계란이 이제 날아갔죠. 날아가서 그 담벼락에 몇 개가 이제 부딪혀 담벼락에 이제 깨져서 계란이 깨졌는데 거기 근무하던 경찰관들이 그 사람을 현행범 체포를 했어요. 제가 그때 TV를 보고 있었는데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하는 말이 주거침입죄가 된대. 주거침입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먼저 개소리인가 했어요. 이건 외부로부터 침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을 던졌다, 계란을 던졌다고 하는 것은 주거침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수단에는 제한 방법이 없습니다. 부작위한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봐두시고. 자, 이 부작위한 것도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퇴거불응죄하고 좀 비교하셔야 돼요. 퇴거불응죄. 퇴거불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퇴거불응죄는 뒤에 따로 배울 거예요. 퇴거불응죄의 주체는 적법하게 들어간 자 또는 과실로 들어간 자가 주체이지, 여기 부작위한 침해 같은 경우는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퇴거불응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쨌든 퇴거불응죄는 적법하게 들어간 자 또는 과실로 들어간 자가 주체인 것이지 그때는 주거침입이 별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걸 지워버릴게요.
됐죠? 이거 보시면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다? 여기 바로 처음부터 들어갔죠? 처음부터 들어갔죠? 요 자체가 바로 뭡니까? 주거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알고도 계속 머물고 있어요. 알고도 계속 머물고 있을 때는 그때는 별도로 이것이 요 자체가 주거침이 되는 거예요. 요 자체가 바로 뭐다? 요 자체가 퇴거 불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안 된다고요? 퇴거 불응이 되려면 적법하게 들어간 자가 된다고요. 적법하게 또는 과실로 들어간 자.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의사에 반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주거침이 되는 거예요. 아죠? 뭐가 된다? 별도로 주거침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자체로 주거침이 된다는 거예요. 됐고, 자 밑에 판을 한번 가볼게요. 자, 피해자의 집에 잠시 들어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 처음부터 잠시 들어가 있는 동안에라고 했을 때 이게 범죄 목적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쵸? 있는 시골 동네인데요. 고모 아들이야, 고모 아들. 친인척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범죄 목적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만 갖고서는 뭐다? 주거침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우리가 시골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빈집이라 할지라도 친인척이 있는지라면 그냥 뭐 잠시 밭에 갔나 논에 갔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뭐 들어가 있잖아요. 빈집이라 할지라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 자체가 뭐 저게 되지는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들어가서 돈을 절취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절취할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처음부터 돈을 절취할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로 이 자체만 갖고서는 절도죄만 될 뿐이지 절도죄만 되는 것이지 별도로 주거침입죄는 되지 않는다. 왜요? 애당초 주거침 절도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보세요. 범죄 목적 X. 그래서 별도로 주거침이 되지 않고 절도죄만 될 뿐이다. 이 뜻입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합니다.